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어느 한 옛날 서해의 외딴 섬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였습니다. 사또의 이름은 박달수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요. 박사또는 마지막 근무지가 섬이라는 것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내가 말년이 되어서야 좀 운이 트이는구나. 한적한 섬마을이라면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 강태공처럼 낚시대를 들이우며 시간이나 낚아보아야겠다. 박사또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마을 포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방이 박사또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이방 최길수라고 하옵니다. 자, 짐은 제가 듭지요. 이봐라. 어서 어르신의 짐을 옮기거라. 반갑네. 고생이랄 것까지야 있겠나. 길이야 멀었지만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맞으니 피로가 싹 가시는구먼. 섬의 풍경도 썩 멋들어지고 말이야. 예, 사또님. 우리 섬은 예부터 풍광이 수려하고 사람들도 모난 데가 없지요. 큰 사건 사고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니 사또님께서도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일도 많지 않으니 아주 그냥 편히 계시지요. 이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말일세. 내가 말년이 되어서야 이런 좋은 자리를 맡게 되다니 참으로 다행이지 뭔가? 박사또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이방도 손바닥을 비비며 맞장구 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객사에서 사또님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사또님을 모시고 싶어 한다지 뭡니까? 환영회라니? 뭘 또 그런 걸 준비했나? 허나 이런 정성을 어찌 마다하겠는가? 술과 안주가 준비된다면야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관아에 머물며 짐을 정리하시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주십시오. 알겠네, 최이방. 앞으로 잘 부탁하네. 이방은 사또를 관하로 안내하며 저녁 잔치 준비를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사또는 관하로 들어서 짐을 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였습니다. 은돌이는 이름처럼 은빛 바다가 감싸고 있는 고요한 섬마을이었습니다. 박사또는 정돈된 초가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사이로 짚을 엮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 소를 몰며 밭으로 향하는 농부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파란 하늘 아래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따스한 미소로 새로 부임한 사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님이시군요.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요. 사또 어르신, 섬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섬마을 사람들은 밝은 모습에 박사또의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박사또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요. 허나 마을 구석구석에는 묘한 광경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터나 길목마다 이상한 불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보아온 불상과는 달리 그 불상은 연꽃 대신 팔개 위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비틀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걸음을 멈추고 한 불상 앞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불상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고 바라보고 있자니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참 희한하게 생긴 불상이로고. 박사또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불상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듯 그저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박사또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은돌이가 평화로운 모습 이면에 뭔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어쩐 일로 여기 계십니까요? 마을을 좀 둘러보고 있었네. 벌써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요? 거참, 오늘 하루는 푹 쉬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박사또는 이방의 안내를 받아 객사로 향했습니다. 객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넉넉해서 섬 주민들이 모두 있어도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또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자리에 앉으려다 무언가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당 중앙에는 낮에 마을 곳곳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상은 훨씬 더 크고 정교했으며 역시 팔괘 위에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것이 섬 고유의 종교라 여기며 의문을 접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참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팔괘 위에 불상을 모신 건 또 처음 보네. 이방은 박사또를 잔치상으로 안내했지만 사또가 앉아야 할 상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올 사람이 또 있는가 보이. 아, 예. 백천대사도 오늘 사또님을 환영하고 싶다 하여 몸소 행차하십니다. 백천대사? 그 자는 누구인가? 광명천도 절의 주지스님 입지요. 아, 마침 저기 오십니다. 이방이 오늘 뗀 것과 동시에 대문이 열리고 한 나이 든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를 두른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합장하며 그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백천대사님께 귀의를 드립니다. 광명 천지감흥 제제자 천원도우 제여자 지우도우 빛의 길을 열고 어둠의 혼을 거두소서. 마을 사람들은 주문 같은 기도문을 미친 듯이 외우며 백천대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생전 처음 보는 박사또는 괴이함에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방은 서둘러 박사또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분이 광명천도 절의 주지스님인 백천대사님이십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따르고 있사옵니다. 저 기도문은 무엇인가? 불교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별거 아니옵니다. 광명천도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평범한 기도문이지요. 박사또는 약간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천대사는 상석에 앉아 박사또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님,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잘 지내주십시오. 환영을 받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백천대사는 박사또에게 술과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대사의 행동은 박사또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천대사가 고기를 손에 들고 거침없이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사님. 스님께서 육식을 하시고 술을 드십니까? 광명천도에서는 모든 것이 불성이니 고기를 먹는 것도 불성을 섬기는 일이라 하옵니다. 술 또한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열반에 이르게 돕는 이 또한 수행의 도구지요. 박사또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사의 태연한 설명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백천대사는 박사또에게 귀한 술을 대접하겠다며 화려한 도자기 병을 꺼냈습니다. 백천대사는 직접 술을 따르며 박사또에게 권했습니다. 사또님께 환영의 뜻으로 준비한 술이옵니다. 부디 이 술로 우리와의 우정을 나누시지요. 박사또는 술잔을 받아들었지만 향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잔을 들어 마시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등을 툭 쳤습니다. 술은 잔에서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무리한! 어떤 놈이 잔치 자리에서 고주망태가 되었느냐? 아이고, 사또나으리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누구냐? 당장 퍼뜩 튀어나와서 사과드리지 못할까? 박사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누가 그를 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멀리 회관 문틈으로 붉은 댕기를 두른 여인이 황급히 나가는 모습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좋은 날이니 그냥 넘어갑시다. 나도 실수로 흘렸으니 괜한 소라는 필요 없네. 사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죠. 대사는 다시 술을 권하려 했지만 박사또는 거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차라리 이걸 구실로 술을 거절하기로 하였지요. 이미 귀한 술을 흘렸으니 더 받을 순 없소. 그냥 청주로 충분하오.
박사또의 정중한 거절에 백천대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알겠다며 잔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또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박사또는 이방과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관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잔치의 여운 때문인지 마을 곳곳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박사또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골목 어귀에 한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머리에는 분명히 붉은 댕기가 단정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잔치 자리에서 자신을 툭 치고 도망갔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박사또의 눈길을 느낀 듯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의도한 것처럼 박사또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호의를 받는 그를 멀찍이 따라오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또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별것 아닐세. 그냥 빨리 돌아가세. 이방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또의 신경은 이미 저 붉은 댕기의 여인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멀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오는 것이 몹시 수상쩍었지만 박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박사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불길한 여운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잔치에서 마신 술 기운 때문인지 이내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의 박사또는 반쯤 감긴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가 침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고 눈앞에는 낮에 보았던 붉은 댕기를 한 여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 드러난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길고 고든 눈매는 깊고도 애달픈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낭자는 도대체 누구요? 어인일로 내 침소에 있는 거요. 그러나 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박사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인은 몸서리치도록 아름다웠고 향긋한 향기가 방 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박사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이내 달콤한 입맞춤의 모든 것을 잊고 여인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은 살포시 사또의 옷고름에 손을 얹었지요. 사또는 끓어오르는 충동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한 차례 파도가 지나가고 기진맥진한 사또는 힘이 탁 풀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또는 문득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여인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박사또는 이상한 느낌의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여인은 흰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걸음을 재촉해 그녀를 따라갔지만 이상하게도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시오. 대체 낭자는 누구요? 그러나 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마을의 외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사또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며 여인을 쫓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커다란 선앙당 나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나무에는 오색천이 매달려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여인은 그 아래에 서서 박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임 사또가 어찌 되었는지 알아보시오. 전임 사또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위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또는 무언가 불길한 느낌에 따라 시선을 위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목을 맨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박사또를 내려다보며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박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꿈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또는 의복이 푹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괴이하고 섬뜩한 악몽이었습니다. 허나 어째서인지 이는 보통 악몽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속의 여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에 박사또는 전임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박사또는 관아의 기록을 살피며 전임 사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문서에는 전전사또와 전사또의 기록이 간략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기루 전 사또. 병고로 인하여 임지에서 졸하였다. 사망 원인은 폐질환이로구만. 섬마을에서 폐병이라. 그리고 임창수 전 사또는 실종? 음력 3월 15일 관아를 떠난 뒤 행방불명이라니.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이기로 전 사또는 지병으로 사망이었습니다. 임창수 전 사또는 실종이라고만 적혀 있고 특별한 기록은 없었지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정보였습니다. 이상하도다. 전 이기루 전 사또의 병력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게다가 임창수 전 사또가 실종이라니. 이 섬 같은 작은 곳에서 사람이 실종될 일이 그렇게 쉬운가? 박사또는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방 최길수를 불렀습니다. 최이방, 전임 사또들의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게. 이 문서엔 너무나 간략하게만 적혀 있군. 아, 예, 하오나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전 사또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올해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 사또님께서는 실종되셨다고 적혀 있지요. 실종이라니? 사람이 무턱대고 사라질 리가 있나? 섬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다는 말인가? 박사또의 추궁의 이방은 땀을 훔치며 대답하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 그날 밤 섬을 한참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사옵니다. 섬이 아무리 작다 해도 바다로 통하는 길목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도라니? 그저 억측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람 하나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박사또는 이방의 애매한 태도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박사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이방, 자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야. 아니옵니다, 사또님. 저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그저 전 사또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알 수 없을 뿐이옵니다. 박사또는 이방의 말을 곱씹으며 섬의 불길한 분위기와 간밤에 꿈에서 본 선앙당 나무의 끔찍한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사또는 의심을 떨치기 위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이 섬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알아보도록 하지. 전임 사또의 행방에 대해 더 알게 된다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게. 알겠사옵니다, 사또님.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박사또는 이방이 어딘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박사또는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먼저 꿈에서 본 선앙당 나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간밤에 꿈속에 나타났던 그 기이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박사또는 마을 외곽에 도착하였습니다. 커다란 선앙당 나무가 바람에 오색천을 나부끼며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선앙당 나무가 있었구나.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 닮았다. 박사또는 뭔지 모를 오싹함을 느끼며 나무 아래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다. 어찌 이리 똑같단 말인가? 그렇게 박사또가 나무를 살피던 중 나무 옆에 서 있던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꿈에서 보았던 붉은 댕기의 여인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머리에 붉은 댕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또는 침을 꼴딱 삼키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사또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근방에서 살고 있는 은옥이라 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인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박사또는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곳에서 낭자와 똑 닮은 여인을 본 적이 있어. 붉은 댕기를 한 여인이었는데 낭자는 혹그와 무슨 연관이 있어? 여인은 갑작스러운 말에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붉은 댕기를 한 여인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젯밤 꿈에서 보았소. 그녀가 내게 전임 사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단 말이오.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낭자가 말해줄 수 있겠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은옥이는 박사또를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옥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사또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겐 금옥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을의 무당이었지요. 금옥이는 무당으로서 해신을 섬기며 은돌이 섬마을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금옥이의 제사 덕분에 어선은 항상 만선을 이뤘고 거센 풍랑도 피할 수 있었지요. 그에 따라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헌데 몇 해 전 한 배가 섬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는 이상한 외국인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섬의 광명천도를 설파하였습니다. 외부인이 갑작스레 모든 것을 장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떤 술수를 부린 거요? 그렇습니다. 허나 은도리의 마을 사람들은 성정이 착하여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였지요. 그 사이 외부인들은 팔괘불이라는 기괴한 불상을 들여놓고 저기 산에다가 절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심한 폭풍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 못한 어부들은 절 짓는 것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절 짓는 것을 도우러 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물건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담배잎 피웠는데 이를 피우면 하나같이 표정이 몽롱해지는 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지요. 그리고는 이 담배잎을 피우지 못하면 아주 발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칭 광명천도의 스님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상한 담배잎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담배잎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도 팔아 넘길 만큼 중독되었지요. 맙소사,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설마 그 백천대사가 연관되어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백천대사는 그 외국인들의 앞잡이였고 이제는 그자의 뒤를 이어 이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팔괘부를 모시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제 언니 금옥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사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낭자의 언니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언니는 광명천도가 마귀의 소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실은 그 광명천도의 스님들은 청나라에서 넘어온 자들이었습니다. 몰래 청나라 사람들을 이 마을에 들여놓고 물건을 밀수하거나 급기야 섬마을 사람들을 납치하여 인신매매까지도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금옥의 언니가 모두 봐버리고 말았지요. 이에 금옥이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백천대사에게 맞섰습니다. 허나 이미 백천대사는 당시의 사또인 이기루를 매수하였고 언니와 반기를 든 사람들을 모조리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시신을 모조리 선앙당 나무에 걸어서 본보기로 삼았답니다. 이럴 수가. 끔찍한 이야기로고. 박사또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꿈에서 본 끔찍한 광경이 떠오르며 오싹한 기운이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이기루 전사또는 백천대사가 준 약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들어온 임창수 전임 사또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려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요. 믿겨지지 않는군. 이 어찌 대담한 짓거리란 말인가. 관리를 자기들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구나.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잔칫날 박사또님이 드시려고 했던 그 술도 바로 그 담뱃잎을 추출한 물로 만든 술이옵니다. 뭐라? 박사또는 큰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붉은 댕기에 여인이 치고 지나간 바람에 흘렸던 술을 마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낭자가 나를 구하기 위해 술을 일부러 쏟아지게 한 것이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허나 누군가 사또님을 도우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님께서 이 모든 실체를 밝히실 수 있다면 부디 이 섬을 구해주십시오. 은옥이는 곱게 절을 하며 읍소하였습니다. 이에 박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침음하였지요. 이곳 은도리에는 상상도 못할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년을 유유자적하게 보낼 작정이었던 박사또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간악한 무리들의 음모를 파헤치고 벌하는 것이 나 박사또가 아니면 누가 하리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비밀을 알려주어서 고맙소. 은옥낭자, 내 곧바로 조정의 일을 알리어 이들에게 천벌을 내리겠소.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차례 소란이 있을 거요. 그때까지 은옥낭자는 어딘가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으시오. 사또 나으리도 부디 몸 조심하시옵소서. 박사또는 곧바로 관하로 돌아가 배를 띄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조정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박사또의 행동에 이방은 당황한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오시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로 돌아가신답니까? 비키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가야겠네. 최이방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박사또를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인 박사또의 이방은 돌연 눈빛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겠다고 어거지를 피우시면 정말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뭐라? 이 놈이 지금 사또를 겁박하는 게냐? 박사또가 호통을 치자 이방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포졸들이 박사또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백천도사께서 사또 나으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놈들이 기어코 나라를 오랑캐들에게 팔아 넘겼구나. 이 고얀 놈들. 박사또는 이에 칼을 뽑아들었지요. 서슬퍼런 칼날이 태양빛에 번뜩였습니다. 이에 포졸들은 아랑곳 않고 창을 찔렀습니다. 허나 박사또는 포졸들의 어설픈 창술에 당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았다는 것. 박사또는 젊은 시절 산적 토벌전에서 활약했던 백전백승의 노장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명의 병사를 부리며 여명의 도적들을 상대했지요. 이놈들아!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겠구나. 박사또가 칼을 뽑는 순간 그의 손목은 매끄럽게 휘돌며 칼끝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적의 급소를 꿰뚫었습니다. 박사또는 한 번의 동작으로 적의 창끝을 흘려내고 곧바로 반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사또가 한 번 칼을 휘두르자 여러 놈이 곡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박사또의 발놀림은 새처럼 가벼웠고 방어를 할 때에는 나무뿌리처럼 굳건했지요. 포졸들은 그런 박사또를 감히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비켜라 이 쭉정이들아. 박사또는 노도와 같은 기함 소리를 내며 포졸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박사또를 기다리는 것은 광명천도에 현혹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언가에 쓰인 듯 두 눈이 형형한 빛을 내며 낫이나 갈퀴를 들고 박사또를 위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는 거요? 감히 우리 백천대사님을 등 돌리는 거요. 그렇게는 아니 되지. 아니 돼. 이놈들이 단체로 실성하였구나. 박사또는 가차없이 검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광명천도에 홀린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주문을 입에 거품까지 물며 외웠지요. 괴이하게도 검에 베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 박사또를 흠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나 박사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리를 베어 발을 묶고 밀쳐내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악귀처럼 맞서 싸운 박사또는 마침내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이미 광명천도 무리가 마을의 배를 모두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의 박사또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만리 파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육지는 악귀들에 의해 틀어막혔으니 이 피로한 목숨이 오늘 여기서 끝이란 말이더냐. 박사또가 그리 말하는데 한 돛담배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은옥이가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어서 이 배를 타셔요. 은옥낭자! 박사또는 주저없이 도움닫기를 하여 돛담배에 뛰어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은옥이는 곧바로 노를 저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박사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박사또는 은옥낭자를 와락 끌어안아 주었지요. 은옥낭자! 그대가 내 부처님이요. 어찌하여 숨어있지 않고 나를 도우러 온 거요? 전임 사또들은 모두 비밀을 눈치채고 병고를 당하였지요. 그리고
언니가 저에게 박사또가 위험하다고 말해주었답니다. 금옥낭자가 말이오. 허나 금옥낭자는 죽었지 않소? 그렇지요. 허나 사또 나으리도 언니에게 위험하다고 경고를 받지 않으셨나요? 언니는 어쩌면 광명천도의 간악한 악행을 모두 알리기를 바라고 저희를 도왔는지도 모르지요. 박사또는 점점 멀어져가는 은돌이 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귀들은 박사또가 탄 배를 보며 욕짓거기를 내뱉으며 악다구니를 쳤지요. 네, 반드시 이곳의 어둠을 밝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오. 그렇게 박사또와 은옥낭자는 무사히 조정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박사또는 곧바로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적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광명천도의 음모와 백천대사의 만행 그리고 청나라 세력과의 결탁을 낱낱이 밝히며 토벌대를 요청했지요. 조정은 박사또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곧바로 군사를 편성해 은도리로 보냈습니다. 박사또는 토벌대의 선봉에 서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또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광명천도의 본거지를 정밀히 포위했습니다. 사이비 교도들은 광명천도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으나 정예 군사와 박사또의 전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천대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마침내 붙잡혔고 섬에 숨겨져 있던 금은보화와 약재, 인신매매의 흔적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박사또는 곧바로 광명천도가 살해한 이들의 유해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사이비 교도들은 희생자들을 모두 깡그리 태워서 유골을 선앙당 아래에 묻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유골을 꺼내기 시작하니 정말 산더미처럼 나왔지요. 이에 박사또와 조정의 관리들은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이 어찌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인가? 무고한 백성들의 넋이 이토록 짓밟히다니. 내 평생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요. 사람의 손으로 저지른 짓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짐승도 하지 않을 만행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유골이라니. 여기 잠든 영혼들이 하늘 품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요. 그야말로 하늘을 등지고 땅을 더럽힌 짓이요. 하늘도 땅도 저들의 죄악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한 것이리라. 이 섬의 정의를 되살리고 이 억울한 넋들을 위로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이요. 박사또는 유해를 수습하여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락되자 은옥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섬이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의 용기와 진실 덕분이요. 이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섬을 다시 평화로이 만들어야겠소. 이후 박사또는 선앙당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오기를 비롯해 광명천도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제사를 올렸지요. 오색천에 걸린 이름 없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자들의 넋이여 이제 편히 쉬소서. 사건을 마무리한 박사또는 은옥에게 관아의 도움을 약속하며 조정의 섬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은도리에는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았지만 박사또는 은퇴 전까지 전심전력으로 도운 덕분에 마침내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섬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